서울 강남 뒷골목의 작은 치킨집. 용진이네 치킨. 번화한 대로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깜빡거리는 낡은 간판. 최신식 인테리어 대신 10년은 됐을 법한 낡은 의자와 테이블들. 치지직 치지직. 뜨거운 기름 속에서 닭이 익어가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하면서도 느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주방 한 구석,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더운 열기를 밀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닭을 뒤집고 있었죠.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머리,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 한때는 무언가 다른 일을 했을 법한 손이 이제는 기름때 묻은 집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휴대폰은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진 구형 모델, 신발은 밑창이 닳아 미끄러질 것 같은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평범하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60대 치킨집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폭풍우를 견뎌낸 배처럼 단단한 눈빛, 그저 치킨을 튀기는 단순한 동작에도 묘한 품격과 정확함이 느껴졌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 나이에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있을까요? 그 손에는 어떤 과거가 숨어 있을까요?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장도 손님들도 함께 일하는 젊은 알바생도 그는 그저 김씨 아저씨로 불릴 뿐이었죠.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는 이상한 아저씨.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치킨집 알바생에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몰려왔고 술 취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으며 배달 주문은 쉴 새 없이 들어왔죠. 가게 안은 40도를 넘나드는 열기로 가득했고 기름 냄새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늦었잖아요. 주문 밀렸다고요.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것도 못하면서 왜 나와서 이래요? 집에서 쉬시지. 20살의 젊은 알바생 이름은 최민수. 대학교 1학년생인 그는 김씨 아저씨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경멸했죠. 닭 뒤집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아저씨 손 떨려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힘든가 봐. 대답은 하셔야죠. 귀도 안 들려요? 김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닭을 튀김옷에 입히고 기름에 넣고 시간을 재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느려 보이는데 어느새 주문한 치킨들이 하나 둘 완성되어 있었죠. 김씨 아저씨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야, 거기 아저씨 주문한 지 30분 넘었잖아. 죄송합니다.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5분? 지금까지 뭐 했어? 꾸물거리면서. 아저씨, 이 나이에 알바나 하고 쪽팔리지도 않아요? 김씨 아저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게 한쪽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시끄럽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죠. 우리 회사에도 저런 늙은이들 많아. 일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맞아,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어. 저 아저씨 봐, 저 나이에 치킨집 알바나 하고 있잖아. 젊었을 때 뭐 했길래 저 모양일까? 인생 실패자지 뭐. 노력 안 하고 살다가 저렇게 된 거야. 그들의 대화가 김씨 아저씨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인생 실패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닭을 뒤집고 기름 온도를 확인하고 포장 상자를 접을 뿐이었죠. 사장도 김씨 아저씨를 하대했습니다. 김씨 아저씨 동작 좀 빨리빨리 해요. 장사가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닌데 젊은 애들 구하기 힘드니까.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김씨 아저씨는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가락 곳곳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화상들이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기사를 읽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뭔가 그리운 것을 보는 것처럼. 아저씨 영화 알아요? 아니, 그냥 사진 보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영화 알면 여기서 치킨이나 튀기고 있겠어? 김씨 아저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네, 용진 치킨입니다. 아단체 주문이요? 50마리요?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시간 안에요? 그게 저의 튀김기가 작아서. 아, 10만 원 더 주신다고요? 그냥 거절하죠. 못하는 걸 왜 받아요? 아까워서 그래. 하지만 정말 불가능하긴 한데.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아저씨가 50마리를 2시간 안에. 아저씨 농담하는 거죠? 평소에 10마리도 버거워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사장과 최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씨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굼뜨고 느린 그가 50마리를 2시간 안에 한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렸죠. 아저씨 괜히 큰 소리 치지 마요. 못하면 손님들한테 욕먹어요.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김씨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힘없고 지친 눈빛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같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테이블 좀 옮겨주세요. 동선이 막혀요. 동선이요? 그게 뭔? 움직이는 길이에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김씨 아저씨는 놀라운 속도로 주방을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의 위치를 바꾸고 재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튀김기 2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죠. 닭을 미리 20마리씩 손질해 놓고 10마리는 양념에 재우고 10마리는 튀김옷을 입힙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김씨 아저씨의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느릿느릿하던 동작이 정확하고 빨라졌고 호동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닭을 자르는 칼질은 정확했고 양념을 바르는 손은 리듬을 타듯 움직였으며 튀김옷을 입히는 동작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대박! 이게 어떻게. 튀김기 1번은 160도로, 2번은 180도로 맞춰주세요. 온도를 다르게 해요. 왜? 1번에서는 속을 익히고 2번에서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주방을 지휘했죠. 왼손으로는 닭을 손질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튀김기에 닭을 뒤집고 발로는 포장 상자를 정리하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단 1초의 낭비도 없었죠. 와, 이거 완전 아저씨가 아니라 기계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30분이 지났을 때 이미 15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는 35마리. 모든 치킨이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튀겨져 있었죠. 하나도 타지 않았고 하나도 덜 익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이면 끝날 것 같네요. 이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치킨 전문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령을 좀 아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구겨진 와이셔츠에 느슨하게 맨 넥타이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박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가 누군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인지 알지 못했죠. 아저씨 후라이드 하나 포장이요. 네, 20분 정도 걸립니다. 기다리시겠어요?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와이파이 되나요? 네, 비밀번호는 1234예요. 박지우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글자들과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짜듯 문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닭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의 화면이 신경 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상단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죠. K글로벌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서. 그 순간 김씨 아저씨의 동공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닭을 튀기면서도 계속 박지훈의 화면을 흘끗 그렸습니다. 문서를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김씨 아저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분석이 엉망이야. 태국 전략도 틀렸고. 이대로 가면 100% 실패하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 실례합니다. 네. 뭐요? 혹시 동남아시아에 진출 준비하시는 건가요? 왜요? 아저씨가 그걸 왜 물어요? 아, 그 우연히 화면이 보여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전 지금 바빠서 인도네시아 부분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서요. 박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짜증에서 놀람으로, 놀람에서 호기심으로. 빠진 게 있다고요? 뭐가 빠졌는데요? 할랄이요. 할랄? 그게 뭔데요? 이슬람교에서 허용하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네시아에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거의 90% 정도가요. 90%나요? 네, 그래서 할랄 인증이 없으면 물건을 팔기 어려워요.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약품, 심지어 전자제품도 할랄 인증이 있으면 훨씬 잘 팔려요. 박지호는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고 느릿느릿한 김씨 아저씨가 마치 대학 교수처럼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저 아저씨 뭐예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나도 몰라. 3개월 동안 일했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야. 김씨 아저씨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 복잡해요. 3개의 민족이 섞여 살아요. 3개의 민족이요? 말레이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각각 전체 인구의 60%, 25%, 10%. 이 정도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각 민족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말레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랄 제품을 선호하죠. 중국 사람들은 품질과 브랜드를 봐요. 비싸도 좋은 걸 사죠. 인도 사람들은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박지훈은 완전히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컨설팅보다 더 값진 정보들이었죠. 그럼 필리핀은요? 필리핀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를 잘하고 미국 제품을 좋아해요. 하지만 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제품 시장이 커요. 중고시장이요? 네. 새 제품을 하나 파는 것보다 중고제품 10개 파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1시간이 넘는 설명이 끝났을 때 박지훈의 노트는 빼곡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씨 아저씨를 바라봤죠. 아저씨. 실례지만 정말 누구세요? 그냥 치킨집 알바예요. 아니, 이런 수준의 지식을 가진 분이 왜 여기서?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박지훈은 김씨 아저씨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손은 거칠고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지만 그 눈빛말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혹시 대기업 출신이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은 최소한 큰 회사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만 가질 수 있어요. 설마 아저씨가 대기업 출신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러게.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치킨을? 김씨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서서 다시 주방으로 갔죠. 치킨이 다 튀겨졌는지 확인하는 척 하면서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박지훈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저 박지훈입니다. 지금 놀라운 분을 만났는데요. 네, 동남아 전문가 같은데 어디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치킨집이에요. 왜 하필? 박지훈은 전화를 끊고 김씨 아저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명함이요? K글로벌 대표 박지훈입니다. 명함을 받은 김씨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K글로벌. 작년에 100억 투자받은 그 회사 아시는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치킨집 알바가 스타트업 투자 뉴스를 본다고요? 또 한 번 의심스러운 눈빛이 오갔습니다. 야, 김씨 아저씨, 당신 정체가 뭐야? 솔직히 말해봐. 그러게요. 혹시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사기 같은 거 쳐서 아니에요. 전과는 없어요. 그냥 실패한 사람일 뿐이에요. 실패요? 어떤 실패?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나이가 많다고. 박지훈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크게 성공했다가 추락한 사람이라고. 아저씨,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알바인데. 아저씨는 알바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이 아저씨가요? 네, 방금 아저씨가 해주신 조언. 그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보예요. 김씨 아저씨는 망설였습니다. 2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일 오후 2시 판교 K타워 15층입니다. 꼭 오세요. 아저씨가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아저씨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요. 박지훈은 포장된 치킨을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조용해졌죠. 당신 정말 누구야? 설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했던 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치킨집 알바죠. 새벽 2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씨 아저씨는 신림동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 낡은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인 방. 그는 불을 켜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비닐에 쌓인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죠. 먼지가 쌓인 고급 정장. 주머니를 뒤지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삼형전자 글로벌 마케팅 본부 상무 김준호. 그 이름도 이제는 과거야.
김준호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열었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1990년 삼형전자 입사식, 빳빳한 와이셔츠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5년 첫 해외 출장. 일본 도쿄 2000년 과장 승진 유럽시장 개척팀. 2005년 부장 승진. 파리지사 근무 2010년 상무 승진 글로벌 전략 총괄 사진 속에 김준호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더 비싼 정장을 입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2019년 사진, 사명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유럽시장 진출 성공 기념이라는 황금 명패. 이게 정점이었어. 이때까지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김준호 상무님이시죠? 누구시죠? 저는 SW 인베스트먼트 김영식 대표입니다. 방금 박지훈 대표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박 대표가 보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군요. 김준호 상무님 맞으시죠? 삼형전자의 전설. 김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들통난 것이죠. 어떻게 저를, 동남아 시장을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은 한국에 몇 없어요. 특히 그런 디테일한 정보는 직접 발로 뛰어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업계에서 다들 궁금해했어요. 김준호 상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끝났다고요? 방금 박 대표가 보낸 걸 보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던데. 김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상무님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내일 꼭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준호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한 노인이 있었죠. 흰머리 깊은 주름 지친 눈하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 그는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펴고 낡은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찾았죠. 새벽 3시 김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기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다음 날. 오후 1시 김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2년 전 퇴직할 때 입었던 그 정장. 다림질을 했지만 여전히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구두는 닦았지만 낡은 티가 났죠. 그래도 거울 속의 자신은 어제의 치킨집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김준호 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K타워 앞에서 김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을까?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죠. 15층 K글로벌 사무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밝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박지훈 대표님과 약속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남자가 더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뵙네요. 김준호 상무님. 제 이름을. 삼령의 전설이시잖아요. 유럽시장을 연 영웅 김준호 상무님. 뭐라고요? 삼령 상무님이셨어요? 과거의 일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봤죠. 어제 치킨집에서 만난 초라한 알바 아저씨가 업계의 전설이었다니. 그런데 왜? 치킨집에서 2년 전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국 기업의 병폐죠. 경험을 무시하고 나이만 보는 김준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제가 28살 때 삼령에 입사했습니다. 30년을 일하신 거네요. 네,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복사만 했죠. 김준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처음 해외 출장을 갔을 때가 기억나요. 일본 도쿄였는데 어땠어요? 완전히 망했죠. 명함 주는 법도 몰랐어요. 한 손으로 쓱 주다가 무시당했죠. 일본은 명함 예들이 까다롭죠. 네. 두 손으로 공손히 주고받아야 해요. 그것도 모르고 계약이 취소됐어요. 김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각 나라의 문화, 예절, 비즈니스 관습, 밤새 책을 읽고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군요. 실패가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술을 못 마셔서 계약을 놓쳤고,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악수해서 무례한 사람 취급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다시 도전했어요. 김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년대 초반 그는 유럽 시장 개척의 선봉에 섰다고 했습니다. 2005년 파리에 지사를 만들었어요. 프랑스 시장은 정말 어려웠죠. 왜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자기들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외국 제품, 특히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했어요. 프랑스어를 배웠고 와인을 공부했고 그들의 예술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김준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프랑스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 3년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했죠. 2008년 프랑스 시장 점유율 20% 달성. 대박. 그게 시작이었어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하나씩 뚫어갔죠. 2010년대 김준호는 3년의 유럽 전략 총괄이 되었습니다. 2015년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유럽 전체 시장에서 삼영이 1위가 된 거죠. 그 유명한 유럽 대역전이군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셨어요. 김준호, 자네가 삼영의 미래라고. 그러나 김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19년이 정점이었어요. 유럽 법인장 자리가 확정됐죠. 연봉도 2배로 오를 예정이었고. 그런데 무슨 일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해외 출장 금지, 오프라인 미팅 중단. 제가 30년간 쌓아온 방식이 소용 없어진 거죠. 디지털 전환. 네, 회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라인, 메타버스, AI,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회의실을 채웠죠. 적응하기 힘드셨겠네요.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의 제가 20대들을 따라잡기는 힘들더라고요. 김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의 굴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죠.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무시됐어요. 상무님, 그건 옛날 방식이라면서. 30년 경험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2021년 11월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라면서. 김준호의 이야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퇴직금 15억을 받았어요.
큰 돈이죠. 하지만요. 압구정동 아파트 대출금이 8억이었어요. 아이들 유학비가 연 2억, 그리고 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금방 바닥났군요. 1년도 안 돼서 절반이 사라졌어요.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 연봉이 비싸다. 디지털을 모른다. 투자도 실패했어요. 지인이 소개한 가상화폐에 5억을 넣었다가 다 날렸죠. 사기였군요. 네. 믿었던 후배의 사업에도 3억을 투자했는데 그 후배가 도망갔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도 떠났어요. 무능한 남자와는 못 살겠다면서. 그래서 치킨집에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편의점, 공사장. 다 해봤어요. 그나마 치킨집이 제일 낫죠? 내 2년 동안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닭 튀겼어요. 20살 알바생한테 무시당하면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정상에 있던 사람의 추락.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대의 변화 때문에. 상무님, 그런데 어제 보여주신 실력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그저 옛날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100만 원 주고 컨설팅 받은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어요. 상무님,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영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K글로벌의 CSO 자리를 제안합니다. CSO요? 그게 뭐죠? 최고 전략 책임자예요. 회사의 모든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리를, 조건을 말씀드리죠. 연봉 3억.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라니 치킨집에서 받는 연봉 197만 원에 거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스톡 옵션 2%도 드릴게요. 스톡 옵션? 회사 지분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사 가치가 500억이니까 10억 정도 되네요. 회사가 성장하면 더 커지겠죠. 목표는 5천억 기업이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죠? 상무님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요. 상무님 같은 분이 진짜 보물이죠. 월요일 아침, 김준호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싸구려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했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다시 시작이다. K글로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지훈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CSO 김준호 부사장님이십니다. 젊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5에서 35까지 김준호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죠. 부사장님이래. 나이가 많으신데 사명 출신이래. 대단한 분인가 봐.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사장님, 삼령에서 유럽시장 여신 그분 맞으시죠? 그걸 어떻게? 경영학과에서 배웠어요. 교수님이 성공 사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김준호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성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첫 일주일은 회사 파악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 좋네요. 기술적으로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결제 시스템이 너무 한국식이에요. 해외는 나라마다 결제 방법이 달라요. 김준호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은행 송금을 좋아해요. 프롬포트페이라는 앱을 써요. 인도네시아는 고페이, 베트남은 모모. 와, 이런 건 어떻게 아세요?
직접 써봤어요. 현지에서 물건 사면서. 부사장님, 그럼 각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본은 같대.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레고 블록처럼. 아, 둘째 날 김준호는 예전 인맥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그룹 사장님 김준호입니다. 오, 미스터 김 어디 계셨어요? 2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해요. 그래요? 미스터 김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줄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인맥이 여전히 김준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는 2년의 공백으로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입사 2주차 김준호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동남아 진출 전략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먼저 쉬운 시장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왜 그 두 나라부터죠? 영어가 통하고 인터넷이 잘 되고 법이 투명해요. 초보자가 시작하기 좋은 나라죠. 김준호는 각 나라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죠. 인도네시아 담당은 누가 할래요? 저요. 하고 싶어요. 좋아요. 먼저 기본 인사말부터 배워요. 슬라맛 파기가 좋은 아침. 때리마카시가 감사합니다. 슬라맛 파기, 때리마카시. 발음 좋네요. 현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해요. 3주차 드디어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유통회사와의 화상 미팅.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발표하세요. 네, 부사장님. 화상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슬라마시앙 아빠 카바르. 오, 미스터 김, 인도네시아어를 아시네요? 조금요. 조금요. 오랜 친구들한테 배웠죠. 정말 반가워요. 미스터 김이 새로운 회사에 계신다니. 분위기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플랫폼을 설명하고 김준호가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했죠. 흥미로운데 우리나라 특성에 맞나요? 물론입니다.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수라바야, 메단, 반둥까지 고려했어요. 오, 2차 도시까지 아시는군요.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예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죠. 그걸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미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좋아요. MOU 먼저 체결하고 구체적인 것은 직접 만나서 논의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상 미팅이 끝나자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됐다. 부사장님 최고. 부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쉬운 게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관계를 만들어 온 거죠. 4주차 드디어 자카르타 출장. 김준호는 2년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마음은 설렜죠. 부사장님, 인도네시아에 처음이에요. 긴장돼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와, 너무 덥다. 이게 동남아예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지 전통 식당, 인도네시아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스터 김, 오랜만이에요. 2년 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당신이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삼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들이 나왔죠. 후, 맵다. 한국 사람도 매운 거 잘 먹는다고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매운맛은 조금 달라요. 천천히 적응하면 됩니다.
김준호는 현지 음식을 능숙하게 먹으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 회사 젊은이들 정말 똑똑하네요. 그들이 미래예요. 저는 그저 길잡이일 뿐이죠. 겸손하시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다음 날 계약 체결 3년간 최소 거래액 1,000억 원. K글로벌 역사상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성장합시다. 한국으로 돌아온 K글로벌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부사장님 대박이에요. 김 부사장님 축하합니다.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추가 투자하고 싶다고. 3개월 후 K글로벌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200% 상승, 직원 2배 증가, 기업 가치 1,000억 돌파. 이 모든 것은 김준호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예요. 김준호는 매주 금요일 경험 나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실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패요? 네, 제가 인도에서 왼손으로 악수처럼 손을 잡았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왼손이 왜 문제예요? 인도에서는 왼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거든요. 헉.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어요. 문화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죠. 젊은 직원들은 김준호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 아내였죠. 여보, 나예요.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요. 다시 성공하셨다고. 성공이라기보다는 다시 시작한 거지. 당신 잘 있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 전 가장 힘들 때 떠난 아내. 상처는 아직도 아팠죠.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할 게 많아요. 기다릴게요. 30년을 함께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김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의 높은 빌딩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아들과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TV에 나왔더라. 완전 멋있어. 그래. 아빠가 자랑스러워. 우리 교수님도 아빠 이야기 하시던데. 나도 봤어, 아빠.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니. 완전 젊어 보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응원해주니 힘이 나는구나. 6월 후 K글로벌은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김 부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인터뷰는 부담스러워요. 부사장님 한 번쯤 하셔야 해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김준호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62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김준호 부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 알바에서 유니콘 기업 임원이 되셨다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 아닐까요? 김준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네요. 네,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것 같아요. 와인처럼요. 시니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단지 그 보물을 어떻게 쓸지 모를 뿐이죠. 2025년 봄 K글로벌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 5천억 원. 김준호의 스톡옵션 가치는 100억 원이 되었죠. K글로벌의 성공은 세대를 초월한 협업 덕분입니다. 1년 전 저는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62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연설을 듣던 시니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김준호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2025년 현재 김준호는 시니어 르네상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은퇴한 전문가들의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1년 만에 1000명의 시니어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치킨집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느 날 김준호는 다시 용진이네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오, 김 사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그냥 김씨 아저씨예요.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 초라한 차림에 지친 표정. 혹시 그 알바 자리 있나요? 아이고, 나이가. 사장님 한번 써보세요. 경험 많은 분들이 보물이에요. 김준호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죠? 네, 먹고 살기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증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르네상스 재단 이사장 김준호.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인생 제2막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준호는 치킨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의 눈은 골목길 구석구석을 보고 있었죠. 어딘가에 또 다른 김준호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그들을 위해 김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베일에 쌓였던 치킨집 알바생. 그의 정체는 단순한 전직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니어들의 희망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